넷플릭스가 요즘 마이너스 70%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뉴스 보니까 150명을 한 큐에 해고했더라고요. OTT라는 IT 산업은 이게 미래가 있을까요? OTT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넷플릭스가 너무 크게 성장을 해버렸는데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과연 이제 OTT가 어떻게 대항하느냐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쟁 국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OTT끼리 경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유튜브 같은 이런 영상 플랫폼들 얘네들하고 경쟁이라는 두 경쟁에서 넷플릭스가 생존해야 되는 근데 거기에서 기존에 그러니까 결국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패착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OTT로서의 넷플릭스가 제작사들에게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게 유저를 끌어들이고 이런 선순환 구조에서는 그게 작동을 했는데 반대로 이게 악순환으로 돌기 시작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유저는 이탈하고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넷플릭스의 최적의 정답을 가져다 준 게 있긴 있었어요. 컨텐츠하고 실제로 유저 획득하고 전체적인 성과 기존에 이미 있었다고요? 모델이 있었죠.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 그때 제작비가 얼마 들었었죠? 그때 넷플릭스 직원이 밝히고 해고됐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오징어 게임과 정반대로 엄청난 제작비를 들이고 과거에 성공했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드라마가 된 게 있어요. 더 크라운. The crown must win. Must always win.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대관식 등등 그걸 전부 재현했어요. 의상, 마차 등등 전부 그걸 정말 고증하고 재현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오징어 게임 보세요. 오징어 게임 그 추리닝 얼마나 소박합니까? 추리닝 그 녹색 추리닝. 근데 더 크라운은 1000억이 넘게 들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만큼의 집객력은 없었어요. 왜? 더 크라운은 영국 왕실의 이야기인데 그 미국하고 유럽 이야기예요. 아니 그 동남아 개발도상국 우리가 볼 때 정말 감동을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세계에 사는구나.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을 생각하면 더 크라운은 최악의 성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가장 최적의 모델은 오징어 게임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소위 말해서 터지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액의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정도 예를 들면 200억 단위로 그걸 예를 들면 크라운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나 저는 이제 제작 능력 이 컨텐츠 제작 역량이 뛰어나다고 보는 게 뭐냐면 뛰어나게 돼버린 게 뭐냐면 소액의 적은 예산으로 하이 퀄리티를 만드는 그 예를 들면 로직이라든지 그 훈련이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예산의 그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기업하고 똑같아요. 기업도 그래요. 기업들이 그래서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나중에 정말로 강인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컨텐츠 사업이나 컨텐츠 전반적인 구조가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예를 들면 분산 투자에 발굴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어떤 모델들을. 근데 더 크라운 같은 경우는 최악의 모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만하게 넷플릭스가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자 지금 다시 이제 최근 얘기를 돌아봅시다. 자 지금 이제는 코로나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입자도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트 구조가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경쟁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슈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넷플릭스 전체를 구조 조정을 하면서 리빌딩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드디어 그 과제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넷플릭스가 이전에 이제 OTT가 미래의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영상의 플랫폼이라는 데서는 저는 이게 충분히 작동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글로벌 플랫폼으로서는 이게 어떤 누군가는 생존할 거예요. 근데 현재는 누가 뭐래도 넷플릭스가 가장 강력한 플랫폼인 건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동안에 너무 잘 나가니까 내부 구조에서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지난 2년 동안은. 근데 이제는 경쟁 환경으로 바뀐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꼭 넷플릭스가 아니라 OTT라는 이 영상 서비스 모델 이거 자체가 저는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왜냐면은 이게 어찌됐건 얘네가 지금 수익을 얻는 곳은 구독료잖아요. 월 구독료인데 이게 구독자가 빠지면은 결국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광고 붙인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고 그럼 광고를 붙이면은 OTT를 봐야 할 이유가 유저들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전체적으로 저는 그 OTT의 이슈가 비즈니스 모델이나 과금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구독료냐 광고료냐 또는 두 개의 혼합이냐 아니면 편당과금이냐 이거 얼마인지 바꿀 수 있는 변형시킬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면은 유튜브한테 치여서 먹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근데- 가장 본질은 OTT가 플랫폼으로서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슈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튜브는 모래에서 금을 캐는 작업이에요. 그 수많은 쓰레기가 이렇게 실례죠. 죄송합니다.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에도 좋은 콘텐츠가 진짜 많죠. 하지만 넷플릭스나 이런 OTT는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린 컨텐츠는 모두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자신합니다예요. 그건 뭐냐면요. 콘솔하고 똑같아요. 넷플릭스 이슈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엑스박스하고 또 경쟁하잖아요. 또 닌텐도까지 세계에 경쟁하잖아요. 이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 결국에는 좋은 퀄리티의 개발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반대로 이거하고 정반대 모델이 뭐냐면 지금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모델하고 똑같아요. 콘솔하고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이에요. 근데 그 콘솔이 예를 들면 허접한 모바일 게임이 정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잖아요. 콘솔도 똑같은 이슈가 있는 거예요. 좋은 개발사를 얼마만큼 많이 모을 수 있는가. 콘텐츠 고급하고 킬러 콘텐츠 확보예요. 근데 이거를 약간 콘솔과 온라인 게임, 모바일로 보면은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일본과 미국이라는 느낌으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 OTT가 예. 되게 폐쇄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개로만 제작사 셀렉을 하고 음. 자기네가 찾아가요. 소문 듣고. 음. 그러면 이거는 약간 콘솔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일본이 왜 갈라파고스화 되는 길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항상 그 두 개의 사이클은 서로가 돌면서 교차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IBM하고 네네. 애플이 경쟁을 하는 두 개가 결정적으로 했던 게 바로 지금의 이 OTT의 그런 모델, 그러니까 폐쇄적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애플이에요. 그래서 IBM PC가 개방형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요. 개방형 모델이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구글하고 비슷해요. 구글 마켓하고 또는 지금 UCC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왔어. 근데 보면 그 퀄리티를 보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IBM이 이겼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PC가 쭉 진화하면서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그게 1980년대 이야기니까 지금 벌써 40년 지났죠. IBM 졌어요 이제. 근데 반대로 지금 애플 봅시다. 애플은 하나의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컨텐츠하고 플랫폼, 즉 예를 들어 앱스토어까지 해가지고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대한 생태계지만 그들은 폐쇄적인 생태계예요. 자, 그럼 봅시다. 40년 전에 오픈 플랫폼으로 IBM이 승리했습니다. 애플에. 다시 지금은 폐쇄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어쨌든 애플이 이제 또 다시 40년 만에 승리했습니다. 그럼 뭐가 맞는가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OTT도 향후에 유튜브 같은 비즈니스 모델, 즉 과금 모델도 광고 모델 등등을 도입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도 단지 지금처럼 위탁에서 제작하거나 제작한 걸 소싱한 걸 떠나서 뭔가의 다른 요소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해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스를 가지고 뭐 이상한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게임 만들고 이런 시도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OSMU로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지 영상을 떠나서 컨텐츠 회사로서 진화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종합 컨텐츠 회사. 예. 그럼 이제 영상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영원히 영상에 머물러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컨텐츠라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이라는 우리가 시각으로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